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의 전기구이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저는 축구를 하러 가는 길이고요. 운전은 FSD 가니까 저는 또 수다를 떨겠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 살면 좋은 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날씨를 언급합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받으면 첫 번째 답이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스트베이 지역은 여름에는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날이 어쩌다 하루씩 있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보통은 35도 넘는 날이 자주 있기도 하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좀 뻥 좀 보태면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신에 직사광선을 받는 데 서 있으면 한겨울에도 뜨겁습니다. 겨울 동안 가장 추운 기간에는 최저기온이 0도에서 5도 사이이고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5도 이하로도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온 적은 지난 10년간 없었고요. 고도가 좀 높은 산 위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역시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우박이 내린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여름에는 온도가 높지만 건조하고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날씨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50km 정도 되는데요. 거긴 또 기후가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해안 도시이다 보니까 기온 변화가 적어서 겨울에 훨씬 따뜻하고요. 여름에 훨씬 시원합니다. 여름에 저희 동네가 30도가 넘는 날에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갔다가 추워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20도가 안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샌프란시스코 갈 때는 무조건 날씨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매우 건조한 기후라서 강수량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고작 300에서 500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11월에서 4월 사이에 그 비들이 옵니다. 자, 이게 올해 강수량을 일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월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왔는데 하루 강수량이 보통 10mm가 안 됐고요. 많아야 20mm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 5일 마지막으로 비가 왔고 지금까지 비는 안 왔습니다. 작년 2023년을 볼까요? 비슷한 패턴이죠. 1월에서 3월까지는 비가 좀 왔다가 4월부터 뜸해져서 5월 초에 마지막으로 비가 왔다가 그 다음에는 11월 초에 비가 왔습니다. 1일 최대 강수량은 20mm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자, 지금 왼쪽 Y축의 스케일을 보시면 최대가 30mm죠. 기억해 두세요. 2022년도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좌측의 Y축의 스케일을 보시면요. 최대값이 90mm이죠. 12월 마지막 날을 보면 90mm에 육박하는 비가 하루에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가 캘리포니아에 여기저기 홍수가 났던 그때입니다. 한국 뉴스에까지 관련 소식이 전해져서 한국에 있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곤 했었습니다. 2022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1월에서 4월 사이조차 다른 해와 다르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11월에도 뜸하다가 12월에서 2월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여기저기 홍수가 나곤 했습니다. 어쨌거나 보통은 11월에서 4월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데 그나마 밤에 비가 오고 낮에 개는 날이 꽤 있어서 체감상 비가 오는 날은 훨씬 적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한국에는 겨울철에 비나 눈이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여기엔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기온이 올라가더군요. 보신 것처럼 통계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강수량은 거의 제로입니다. 비가 거의 안 오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비가 아예 안 온다는 말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적당히 구름이 있는 맑은 날이고 구름 한 점 없는 날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간에는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날씨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냥 맑은 날이려니 하고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골프나 축구와 같은 야외 스포츠나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죠. 저도 매주 축구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사이에는 풍경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5월에서 11월 정도까지는 산과 언덕들이 보이는 것처럼 모두 노랗습니다. 이 노란 풍경을 멀리서 보면 마치 사막의 모래와 같이 보이기도 한데 사실은 풀들이 말라서 노랗게 변한 상태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11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 풀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데요. 초록색으로 바뀐 풍경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저희 동네 풍경은 스위스 풍경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녹색 풍경은 4월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5월 달부터 다시 노랗게 변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는 건조함입니다. 샤워를 하고 대충 물을 닦고 샤워실을 나선 순간 몸에 물이 샥 마르기 시작하는 그 상쾌함. 1분 정도면 굳이 닦지 않아도 몸에 물이 모두 다 말라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좋아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러한 날씨와 건조한 환경을 보고 제가 좀 구닥다리 아저씨라 그런지 빨래 말리기 좋은 날씨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이곳에서 빨래를 밖에서 말리는 모습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밖에서 빨래를 말려본 적도 없고요. 대부분은 집에 있는 빨래 건조기로 건조를 합니다. 맑은 날씨가 많으니 인기가 있는 또 다른 것은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만 봐도 지붕에 솔라 패널을 설치한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전기요금이 비싸서 솔라 패널은 사실상 무조건 다는 게 이득인데요. 안 달고 있는 집들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기차 때문에 조금 넉넉한 용량의 솔라 패널을 설치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차 2대가 모두 외부에서 무료로 충전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는 충전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전기가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 동네의 전기요금, 전기차 충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수다거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전기구이였습니다.